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적 고립도와 우울감이 증가한 만큼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2018년부터 5년마다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이 교육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지역 중심으로 이 정책이 확산이 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처음 세우며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경험 확대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문화예술교육이 지역 시민에까지 퍼질 수 있게 기반을 조성한 겁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한 사람이 꾸준히 늘고 교육을 담당할 2급 문화예술교육사 역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이런 정책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2%에 그칠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용어에 익숙하다는 사람도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이 보다 시민 삶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유휴공간이나 시설들이 문화예술 교육 시설로 지정되는 것.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설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랄지 고독한 중년 실버 계층을 위한 사업들 다양하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교육계에서는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를 외치며 차츰 중앙정부 예산 비율을 줄이고 지자체 예산 비율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기 지역만 봐도 인구 10만 명당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기초지자체별로 최대 36만 원 차이 납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지역 스스로도 그런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지역이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앙의 드라이브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이슈 화이팅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문화예술 교육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 활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인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문화예술 교육의 성과와 보완점을 정확히 잡아내려면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지표와 자료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